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우주 분야 쪽입니다. 요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우주를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게임주를 살짝 조금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소식이 게임주가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다시 또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은 배터리로 가고 이래가지고 자, 이 게임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연초 이후에 침체를 좀 맞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침체가 된 게 202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좀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게임주들의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중국 판호 발급이 개별 종목에겐 좋은 소식이 맞고 국내에게도 좋은 뉴스는 맞습니다. 근데 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중국 게임 시장이 이제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게임 내에서도 자국 내 게임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외자 판호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예,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중국 판호가 곧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게임을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네. 좀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을 좀 잘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럼 게임주 내에서도 선별을 좀 해보신다면 혹시 최선호 탑픽 기업들이 있나요? 현재 게임주 내에서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작적인 측면, 신작을 봤을 때는 네오위즈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오이즈. 예,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는 부분에서는 전 크래프톤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배틀그라운드. 네, 배그. 이게 요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건데 뭔지는 행동은 알겠는데 네, 인기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게 원래는 배틀그라운드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네. 이게 지난해 4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중국 쪽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중국 내에도 화평 정형이라는 형태로 배틀그라운드 IP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4분기 때 안 좋았다가 이제 1분기 때 좀 이제 트래픽이 많이 올라오면서 좀 좋은 실적 그리고 국내 글로벌에서도 PC 배틀그라운드가 PUBG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크래프톤의 좀 호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OLED 대규모 투자 얘기들이 나오고 마이크로 LED 얘기들이 나오고 보면은 이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하고 고글 형태, XR, XR, VR, XR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AR이나 VR 게임에 대한 이슈도 좀 있던데요. 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지금 게임 산업이 모바일 게임 시장 부진이 결국에는 원인이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성장을 반등하고자 여러 가지 게임사들이 시도를 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코인을 활용한 P2E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콘솔 게임도 있고 그 중 하나로 또 AR과 XR 게임기가 있는 건데 네. 결국에 여기서 AR, XR 게임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드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얼마나 퀄리티 있고 보편화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의 AR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편화되면 이 부분이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요즘 OLED 시장, 마이크로 LED가 이 애플이라든지 뭐 그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시그널이 있어서 개발을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아닐까 기대는 해보는데 한번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이제 본격 다가오잖아요. 기존 지상통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는 건 결국엔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지상통신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휴대폰을 쓰면 가까운 기지국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위성으로 전달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상통신의 약점들을 되게 보완해준 형태로 지금 사업이 영위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음영 지역이 있겠죠. 네. 지금 지상통신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들. 예를 들면 험준한 산지라든지 아니면 바다라든지 그렇죠. 저희가 항공기에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을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시스템이 2분기 국내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국내 법인도 지금 만들고 별개 분주하잖아요. 기간통신망 사업, 그 신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링크 국내 진출이 국내 통신 3사, 기존 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궤도 위성통신과 지상통신은 처음부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좀 보완적인 관계예요. 협업 관계로. 지상통신의 음영 지역을 커버해 주는 게 가장 큰 일단 강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음영 지역이 거의 없어요. 워낙 통신 인프라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영 지역이 거의 없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2분기에 스타링크가 국내 출시를 예고를 했는데 2분기에 출시가 되더라도 국내 통신 3사가 포션을 뺏기는 일은 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저기도 위성 통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글로벌로 확대했을 때 또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X의 새로운 로켓 스타쉽 이 발사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뉴얼 할 수 있는 리유저블 그들의 표현으로는 재사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우주 산업이 굉장히 올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2년 전, 3년 전부터 그런 시그널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우주 산업에서 발사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뭐 3D 프린팅으로 로켓 만드는 보도들 나왔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부품 같은 걸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재사용 로켓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로켓을 한번 발사를 하면 버렸어요. 한번 발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호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 쓰고 버리면 사실 항공산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주산업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쉽게 다가가지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재사용 로켓이라는 건 개념이 한 번 발사한 로켓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착륙을 시켜서 회수를 합니다. 요걸 다시 좀 고쳐가지고 발사를 하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사 횟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펠컨 9이라는 로켓을 상용화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발사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60번 넘게 발사했는데 쉽게 말해서 스타쉽이랑 비교를 하자면 펠컨 9은 자동차로 따지면 한 K5 정도 됩니다. 근데 스타쉽은 SUV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발사할 때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발사 단가는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 소형 위성들을 잔뜩 싣고 올라가고 그렇죠. 산탄총처럼 쫙 뿌리는 거죠. 거의 펠컨 9보다 한 6배, 7배 더 많이 싣고 가니까 발사 단가가 더욱 낮아지게 되고 네. 글로벌 민간 우주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그러니까 스타쉽, 뭐 스타링크 똑같은 뭐 일명이지만 거기하고 또 대척점에 있는 데가 원웹이잖아요. 네. 이 원웹은 스타링크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판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뭐 발사하는 위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스페이스X는 자기네들 발사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위성을 발사하는데 네. 원웹은 발사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와 이제 발사 계약을 맺어서 발사한다라는 뭐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도 있고 또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철저하게 B2C 사업자예요. 근데 원웹은 B2B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지니냐면 예를 들면 국내에 만약에 서비스 둘 다 런칭이 된다고 했을 때 스타링크는 스타링크라는 통신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타링크와 고객하는 건데 원앱은 B2B이기 때문에 SKT나 KT, LG와 협업을 해가지고 MOU를 맺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는 이 인텔리안테크가 원웹에 위성 안테나를 공급한다고요. 실적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나요? 예, 원앱이 지금 현재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네. 원앱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게 올해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텔리안테크는 사용자 유저 안테나를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면 이용자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납품되는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에 기여를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원래 인텔리안테크가 영위하던 해상용 V셋 안테나도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성장에 좀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좀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아마존도 이 카이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요.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사이가 안 좋아요. 제프 베조스하고. 네, 발사체 기업도 서로 가지고 있고 네. 저기도 위성 통신 자존심, 사업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잘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업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도에 처음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더디게 발생되고 있었는데 뭐 그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자기네들 블루 오리진의 발사체인 뉴글렌의 개발 속도가 좀 더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좀 더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 출장을 이제 세틀라이트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부분이 아마존의 디바이스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카이퍼 프로젝트의 안테나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하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부터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테스트 위성 발사가 남아 있고 올해 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 발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카이퍼 프로젝트의 저기도 위성 통신 사업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도 첫 민간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쏘아올린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할까요? 국내에서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사에 성공한 건 굉장히 큰 성과죠. 물론 이게 소형 발사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를 통해 가지고 민간 우주 시대가 뭐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열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닫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다만 핵심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되는데 우주 인터넷 요 섹터 내에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최선호주 사실 중요한 건 종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종목을 보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민간의 영역에서 우주 산업을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미국향, 유럽향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선호주로는 인텔리안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그러면 사실 한화 쪽하고도 연계성이 있잖아요. 하나 직접적인 연계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연관은 그럼 없는 걸로? 있긴 있습니다. 지분이 있죠. 지분이. 예. 지분은 세트레가이가 지분이 있고요. 세트레가이가 예. 인텔리안테크는 아닌가? 네. 그렇구나. 원앱에 6% 지분이 하나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관이 쿠션 쳐가지고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를 탑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적외도 위성 통신 시대의 도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우주를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